자, 34강 기획심 지문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과 동시 이행항변 간의 대표적인 핵심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주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1번에 대해서는 뭐냐?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동산 중도파기로 인해서 중도파기 상대방의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실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민법 535조 계약 체결상의 가실책임에 대한 대표적인 우리 판례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적서와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판례죠.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인해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자는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으로서 1번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자, 편무계약이라도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항변권이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동일한이죠.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이때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3번 기문과 관련돼서 대가관계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요 동일성이라는 요 포인트를 하나 잡아달라는 게 요 3번 지문이 되겠네요. 4번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오케이. 자,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안에 반한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4번과 5번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요 지문들 그러면 자 2번 지문 그 다음에 3번 지문, 특히 3번 지문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4번 지문, 4번 지문과 5번 핵심 지문에 대해서도 조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조정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금 설정 등기를 경유했대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당연히 동시 이행관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은 자주 익혀야 됩니다. 자, 7번에 건자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건자당 건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건자당 건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건자당 요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7번 조심해 놔야 됩니다. 건자당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판례는 아니다. 자, 8번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네요.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가 선이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서요. 선이행 의무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다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매수인이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장대금 지급일까지 지연 손해금과 장대금의 지급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자, 10번 질문과 관련돼서 핵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에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 거부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항변이 소멸하는 것이고 일시적 수령 지체로 인해서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례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봤죠. 그래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
자, 11번 핵심 지문과 관련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계가 도래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반대 채무의 이행에 제공이 없는 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 12번의 동시 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동시라는 것은 바로 쌍무예요. 쌍무라는 것은 뭐야? 쌍무. 쌍방을 의미하고 쌍방은 대표적으로 당사자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당사자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 결련성이라는 이런 실타래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은 누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과 관련돼서 그러면 당사자가 법원에 주장 입증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게 원형권이 하나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사실인 간섭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인 간섭도 이 사실이 포인트가 돼. 그러면 사실은 당사자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참사님, 판사님, 여러한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바로 원형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인 간섭과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라는 거네. 그래서 자, 12번 당사자가 주장 입증 항변이 인용될 경우에 법원은 언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고 일부 성소 판결로서 사항 거부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의 공통점이 되겠죠. 자, 13번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나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동자 상계 금지라고 한번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 채권. 자, 14번 핵심 지문과 관련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 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동시행 항변권의 존재와 관계없이 이행기 도래 시로부터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바로 뭐예요?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13번, 14번, 12번 핵심 지문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10번 지문도 있죠.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과 동시 이행 항변권 충분히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